Don't work and let me fly to my 시선이 낮추고 어디든 맞춤 지금 나와 let me fly to my.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 해설을 함께할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푼 자신을 조금 칭찬하고 늦은 시간에 이 강의까지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칭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이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확인을 해야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평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출제됐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면 시험 범위는 우리가 배운 데까지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과 전자기장의 그 첫 번째 전기적 특성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3개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에 이 문항 비교를 해봤습니다. 매년 1단원에서 15문제 그리고 2단원에서는 5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법칙과 이 시간과 공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문항수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석해야 되는 앞부분, 물체와 운동, 이 운동에 관한 문제들은 조금 많이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항수,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어려웠는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까다로운 문항을 체크를 또 해봤는데요. 매년 최고 오답률을 자랑하는 문항은 아무래도 문항수가 많은 1단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 9월에 오답률 랭킹 1위는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2020년 9월에 오답률 랭킹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체크를 해왔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물체의 운동,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만큼 역시 고난도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전은 이 1단원에서만 어려운 것이 출제된 게 아니라 바로 이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서 매년 최근 2년 동안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점이 찍힌 문항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무슨 점이냐? 바로 점전화가 여러 개 놓여져 있을 때로 주어지는 문항이었습니다.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라고 주어져 있지만 거의 오답률 높은 문항은 항상 그 점전화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문제들 체크해야 될 거고, 그리고 힘과 운동, 물체의 운동, 등속도 운동이냐, 등가속도 운동이냐 이러한 상황과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한 문항이 이번에 랭킹 3위로 체크됐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문항이 어려울까 선생님이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무래도 8번에 해당하는 이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항이 단원별로 잘 나뉘어져 있으면 그래도 개념을 찾는 데 쉬운데 이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문제, 거기에 그래프로 제시해서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것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려울 거다 싶은 문제는 바로 이 11번 문항이었어요. 11번 문항, 우리 해설지에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만 알아선 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어요.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또 함께 알아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역시 복합적인 것을 물어서 이 11번도 어려웠겠구나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랭킹 3로 뽑은 문항, 바로 20번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요.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너무 어렵죠. 이 문제가 왜 어렵냐라고 하냐면 물체가 2개에서 하나로 혹은 3개에서 2개로 하나씩 줄어듭니다.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보존되었느냐, 어떻게 전환되었느냐에 대한 문제여서 이 문항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고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문항을 쭉 뽑아보면서 아, 이게 어려워서 틀렸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강의를 함께 하고 시험지도 오답 노트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는 지금
자그만치 내년 수능까지 440일가량 남았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성급하지 않게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잘 다져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리학은 단순한 암기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사고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탄탄하게 잘 다져주세요. 그리고 스텝 2, 단원별 기출 정리로 문제 유형을 분석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단원별로 정리해야 될까요? 역시 우리에겐 긴 시간이 있죠. 만약에 고3 친구들이라면 빨리빨리 다양한 문제를 회차별로 풀어라 라고 선생님이 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단원별로 정리된 문제를 풀면은 어느 순간 이 주제는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그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보기가 주로 나오는구나,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는 항상 맞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공부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이건 많이 틀렸구나, 내가 약한 것은 이것이구나, 나의 강점은 이것이구나 라는 나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초 정립하고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그럼 마지막 단계는 연계교재로 완성도를 높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인지 알겠어. 물리학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 것 같아. 그렇다면 디테일을 더하면서 점수를 완성해야 되겠죠? 연계율 50%를 자랑하는 우리 EBS 연계교재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험을 토대로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역학이 많이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험은 엄청난 고난이도도 크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출제가 되어서 의외로 시험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이번 시험은 말 그대로 나를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여름방학 때 열심히 했는지, 내가 한 학기 동안 닦은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럼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꼭 잘 확인하고 잘 채워서 그 다음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우리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